3D 프린터를 가지고 로봇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전에 일단은 손부터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작동되는 거. 그래서 로봇암 오픈소스에 3D 프린터를 출력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모터, 스텝 모터 달고 벨트 걸고 이렇게 지금 볼트로 조여서 이렇게 구조를 지금 조립한 겁니다. 맨 밑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립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립해. 그리고 모터를 돌리면 이렇게 움직이고 1축이 되든 2축이 되든 이렇게도 움직이고, 또 이런 선들이 정리가 돼서 이 구멍으로 나와서 또 여기에 걸려서 얘는 지금 벨트가 잘못 주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넣어서 이렇게 벨트를 걸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는 또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각각의 사이즈마다 이제 스텝 모터도 좀 틀리고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끼우고 베어링 끼우고 너트 볼트 끼우고 작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 이 힘든 작업을 해야 되냐, 왜 이 힘든 작업을 굳이 취미를 선을 넘어선 뭔가를 만들어 갔냐, 이렇게 세팅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을 만든 거는 난이도가 있죠.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뭐 요 정도 수준까지만 만들어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일단은 이것을 출력을 하려면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3D 프린터를 알았으면 또 이렇게 출력을 하려면 3D 프린터라는 기계를 구매를 해야 돼요. 기계를 구매하거나 뭐 스스로 만들어 보거나 해서 3D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 노하우를 쌓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할 수 있게 조작할 수 있는, 프린터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조작하는 거. 뭐 그 다음 단계에 더 가서 뭐 모델링까지 하면 좋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따라서 그대로 부품 주문하고, 이렇게 소스 찾아가서 유튜브를 보면서 소스도 찾아보고 그 사람이 올려놓은 자료 리스트를 가지고 뭐 모터, 벨트, 풀리, 베어링, 피벗 파트, 스크루, 너트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모터만 보더라도 모터, 자, 네마 8모터, 네마 11모터, 네마 17모터, 네마 23모터 이렇게 있는데, 자, 네마 제일 작은 거 이거 네마 8이네요. 8. 네마 8모터, 네마 11모터, 네마 11모터, 네마 11모터, 네마 17모터, 네마 17모터, 네마 23모터. 모터를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용량의 차이는 거죠. 그러려면 또 이 스텝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어떤 결선 방법이나, 이제 얘를 가지고 제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아두이노가 되든 어떤 제어 프로그램이 되든 이 모터를 뭐 단순히 이게 전기를 꼽아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구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아두이노로 배우든 뭐 마스리를 구동을 시키든 다른 뭐 어떤 로봇 프로그램을 배우든 어쨌든 그것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짧게 배우는 게 아니라, 짧게 배울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뭐를 마스터할 수 있냐, 일단은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봄으로써 3D 프린터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3D 프린터를 가지고
뭐 이런 걸 뽑지 않더라도 3D 프린터를 가지고 뭔가를 부품을 출력해보고 뭔가를 만들기를 시도해보고 다른 모터들도 붙여보고 뭐 어떤 센서들도 붙여보고 아무튼 3D 프린터를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모터와 3D 프린터가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3D 프린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아니고 이런 모터, 구동 장치를 이렇게 조인해 보면서 어떤 그 기계의 공구 사용법, 이렇게 뭐 렌즈를 이용하는 거, 각종 다양한 렌즈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사이즈마다 다 이 볼트 렌즈들이 다 틀리니까, 볼트의 크기들이 다 틀리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볼트를 지금 2mm인데도 사이즈가 다 틀리죠. 왜냐면 이거 조립하다 보면 사이즈가 다 틀리거든. 물론 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6, 8, 12, 15, 20, 25, 30, 35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너트도 있어야 되고 또 3mm 너트, 3mm도 기장이 길이가 다양하게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기장이 또 다 틀리니까. 4mm 모터, 5mm 얘 지금 5mm까지 사용하는 거죠. 5mm까지 얘는 지금 5mm까지 사용했습니다. 5mm. 그리고 여기 또 2.5mm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네마 11인가? 얘는 또 2.5mm가 필요해서 2.5mm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4mm 너트, 5mm 너트 필요에 따라서는 와시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해놓으면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어떤 것을 만들 때 한번 준비를 해놓으면 세팅을 한번 해놓으면 이것도 제가 세팅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걸 하나하나 구매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매번 작업할 때마다 이 로봇 프로젝트가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거기에 또 맞춰서 이러한 재료들을 주문하고 찾고 하는 시간들이 들어가니 이렇게 박스로 해서 이렇게 볼트너트 박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넣어놓으면 작업이 쉽다. 그리고 각종 사이즈에 맞춰서 1.5mm, 2.0mm, 2.5mm, 3.0mm 육각 렌즈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바로바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핸드 툴 되어서 각각의 사이즈별로 다 있으니까 1.5부터 2, 2.5, 3, 4, 5, 6mm까지 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찾아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찾으면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바로바로 해서 세팅하고 자 이런 베어링들 리스트들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 끼울 때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이런 것들로 조이거나 바이스를 가지고 바로 조이거나 할 때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한번 해놓으면 뭐 망치를 때려서 망가뜨리는 것보다 물론 이런 고무 망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망치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리거나 끼울 때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런 것들 바이스 같은 것도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은 뭐 니퍼나 이런 것들은 서포트 제거할 때 자 3D 프린터 사용하면서 서포트라는 게 생기는데 이 서포트를 깎아내거나 이런 볼트 구멍이나 이런 것들에 정리를 할 때 이런 니빠나 아니면 이런 드릴도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뭐 2mm부터 5mm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길이가 2mm부터 5mm 정도에 되는 길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매번 찾는 것보다 길이를 이런 식으로 2mm부터 5mm까지 길이 통이 있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것도 카운트 싱크 이런 걸 가지고 뭔가를 찌끄레기 같은 거 딱 마감 딱 없애버릴 때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것들 준비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각종
제가 갖다가 여기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물론 손으로 가지고 이런 것들을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조일 수도 있지만, 구멍을 조일 수도 있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전동구가 편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잡은 상태에서 전동을 돌려주거나, 조이고 빼고, 조이고 빼고, 프레시도 나오네. 조이고 빼고 할 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공구가 중요해. 공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팅해 놓는 것들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터도 배워보고 3D 프린터도 배워보고 또 조립하는 걸 배워보고 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순히 이제 모터를 온오프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는 원하는 수치에 의한 각도에 의한 제어를 공부를 해보는 거죠. 나중에는 코딩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펜을 놓고 단순히 이거는 아마 10년 전에 누군가가 했어요. 10년도 전에 이거 올린 영상을 저는 이제 이거 따라 하고 있는 거죠. 기초는 배우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사용했구나. 아, 얘는 이런 식으로 모터를 조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구나. 6개의 모터를 축축축축 움직여서 작동을 시키는 거구나. 보면 배우는 거죠. 이런 모터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런 구멍들도 만들어 놓고 벨트는 이런 식으로 걸었구나. 그러면서 이 벨트나 베어링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내가 주문을 해보는 거지.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일일이 뭐 이걸 그 동네에서 파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인터넷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춰서 규격화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주문 생산식으로, 자, 벨트 풀리의 길이 티치 뭐 몇 티치냐 뭐 이렇게 나오죠. 모터가 있는데 두 번째 이제 벨트가 있죠. 벨트 우리 사람이 아주 사용하기 쉽게 해놨어요. 사용하기 쉽게. 벨트 87티치다 그러면은 내가 그 87티치 줄을 주문을 하는 거죠. 로고에 맞춰서 139티치. GT2냐, GT3냐 이런 것들도. GT2냐, GT2 벨트냐, GT2 벨트 풀리냐, 아니면 GT3냐, 이렇게 지금 넓은 거, 힘을 받는 거, GT3와 GT3 풀리, 요것도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빨수에 맞춰서 이빨수와 요걸 맞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이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기계에 맞춰서 벨트의 이빨수와 이 벨트 풀리의 그 이빨수를 다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거리를, 물론 약간의 어떤 오차 텐션을 잡을 수 있는 건 이렇게 텐션을 잡을 수 있게 해놨지만은 주문서대로 찾아서, 얘는 외국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주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베어링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베어링 사이즈, 베어링도 있죠. 베어링 뭐 이렇게 외경, 내경, 두께, 외경, 내경, 두께. 아, 이거 외경, 내경, 두께구나. 그러면은 꼭 모델명이 10년 전에 이 사람이 만든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 사이즈만 제시를 해놓으면 나는 이 사이즈에 맞춰서, 뭐 제조사가 틀리더라도 이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여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배워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떤 회사에 어떤 모델명을 적어놔도 그 사람이 어떤 사이즈가 나온다면 그 사이즈대로 베어링을 주문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다 거의 다가 규격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의외로 기존에 있던 건데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바로 끼워버린 거거든요. 이게 못하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스텝 모터인데 끼우니까 잘 맞아서, 물론 이제 조금씩 형태가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거의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끼워 나오고 농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터 조립하는 것도 배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뭐 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컴퓨터를 가지고 제어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는 상당히 벽이 느껴지는 힘든 부분이니까 그건 어차피 배워야 되는 거죠. 저도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 얘네 이런 식으로 조립했구나 뭐 볼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조립은 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인 거죠. 하드웨어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이제 이것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얘를 움직임을 어떻게 할 건데 여기부터는 이제 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적으로 넘어가서 얘를 움직임을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배워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스터라기보다는 떼어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뭐 코딩이나 아두이노 가지고 단위는 아니더라도 요거 하나 움직이는 거 요거 하나 움직여 볼 수 있는 거죠. 스텝모터 요거 하나 움직여 보고 하나 됐으면 2개 움직여 보고 2개 됐으면 3개 움직여 보고 3개 움직이는데 프로그램이 뭐 버튼을 눌러서 1, 2, 3 움직여 보기도 하고 또 뭐 가변 정하기를 이용해서 1, 2, 3 3개 움직여 보기도 하고 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3개를 뭐 핸드폰을 이용해서 싹싹싹싹 움직여 보기도 하고 그런 단계를 가는 거죠. 하나에 쓰는 게 2개, 2개, 3개, 4개, 5개 움직여 보는 거죠. 모터를 연장시켜서 일축했으니까 2개 움직이고 2개, 3개, 4개, 5개, 6개 움직여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가 동시에 어떤 미션을 딱 주었을 때 동시에 또 움직이는 기능 그런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거죠. 저도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저도 그 단계는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런 거가 당연히 가능한 거겠죠. 누군가 했으니까 해놓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걸 한다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누구가 선행으로서 이걸 만들어 놨으니 이 사람이 잘 만들어 놨으니 나는 이걸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 이걸 보고 쉽게 이걸 처음부터 내가 이걸 모델링까지 다 해서 한다 그러면은 뭐 평생 걸려서 못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쉽게 누군가가 이런 어떤 좋은 소스를 제공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걸 한번 배워 놓으면은 또 나는 나 나름대로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한번 봤으니까 쉽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쉽다는 거죠. 재료 세팅하는 거 해놓고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쉽다는 거죠. 매우 쉽다는 거죠. 가까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D 프린터로 이렇게 제가 좀 이따가 저 옆방으로 해서 3D 프린터 출력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 출력돼서 자 이런 식으로 만든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리된 볼트 너트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 자, 얘를 조립하는 공구들이 세팅되어 있어야 된다. 어디에? 바로 작업대 근처에.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찌꺼기를 바로바로 버릴 수 있는 서랍에 이런 것도 세팅되는 거죠. 하나 책상을 만드는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작업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시스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해서 만들고 자 여기 서랍장 옆에 각종 뭐 비트, 길이 이런 공구들 여기도 큰 바이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거죠. 여기 세팅이 되어야 된다. 여기. 자, 여기는 각종 아두이노 관련된 센서들인데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연관이 있죠. 로봇을 나중에 어떻게 센싱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니까. 아두이노, 제어. 저것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의 모터들을 움직임을 구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로봇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로봇이 아닌 거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두이노를 가지고 여기
6개의 모터를 작동시켜 보는 거. 이쪽에서 한쪽 공간에서는 이게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학습이. 예,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비. 볼트 너트를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조립할 때는. 공구와 볼트 너리. 지금 여기 3D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 보고 아, 저 부품이 좀 모자라네? 그러면 여기 3D 프린터를 바로 걸어서 뭔가를 가공을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서 아, 이쪽 부품이 필요하구나. 바로바로 내가 수급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수급해서 사용할 수 있다. 3D 프린터. 자, 여기는 이 어마어마한 정리가 안 되었던 부분들인데 저 조그마한 로봇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 볼트 너트들을 새로 이렇게 이것도 정리 안 된 부분 이렇게 자 이런 것들 칸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구함이 좋아요. 이거 사이즈별로 해서 뽑아가지고 길이를 변경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아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칸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칸을 똑같은 거예요. 칸을 나눌 수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칸을 딱딱딱딱 옮겨서 뽑을 수 있는 것들 작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거보다 뭐 이건 흔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긴 것을 넣을 수 있는 게 분리가 되어 있지만은 딱 사이즈가 2가지 종류로 3가지 종류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얘네들은 내가 임의로 이것을 뽑아 가지고 길게 놓거나 분리시켜 놓거나 할 때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하죠.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데도 며칠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세팅을 한번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얘는 복합적인 공간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2mm부터 자 2.6 8 10 12 15 20 25 이런 식으로 2 3 4 4mm도 길이별로 쭉 있죠. 자 요거 모양 접시 모양 요거 내 나름대로 표시하는 거 접시 모양 이거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 볼트 머리가 틀려서 접시처럼 생겨서 마킹을 하는 거죠. 앞에다 마킹 접시로 이거는 그냥 볼트 머리가 이런 거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접시 모양 자 3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 접시 모양 접시 모양 접시 모양 요거는 또 이렇게 머리가 약간 뭉퉁한 것들 필요에 따라서 얘가 머리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은 얘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3가지 모양이 다 틀리다. 머리가 다 틀리죠. 머리가 다 틀려요. 이걸 사용할 때가 있고 접시 모양을 사용할 때 아예 쏙 들어가야 될 때 간섭이 없이 싹 들어가야 될 때 이런 거 사용 또 이런 거 사용하는 경우도 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팅 위에 부분부터 세팅 다 분리를 시켜버려야 돼요. 여기도 스위치지만 저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분리시켜서 작업을 하려고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각종 기계의 부품들인데 뭐 DC 모터를 제어시키는 모터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나버리지 않을까. 각종 모터 컨트롤러 제어 이런 것들이 다 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기계들을 테스트 해보는 거죠. CNC 기계 장비들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각종 기계 부품에서 떼어내온 것들 세팅해보고 하는 것들.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이것을 한 달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뭐 열정, 공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자료를 찾고 또 중요한 게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 공구나 그 공구의 기본 박스 그리고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 테이블 아무 데서나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 테이블 직접 만들어야지. 없으면 사는 거고 사고 구매하고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뭐 내가 뭐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은 로봇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뭐 청소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세팅, 그러니까 세팅이 돼야 된다. 세팅. 뭔가를 할 때 세팅이 돼야 된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하나의 그냥 싹 세팅이 되어 있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지만 긴 장기적인 레이스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한 번 프로젝트를 하고 완전히 녹다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예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뭔가를 했을 때 이거 한번 했으니까 내가 한번 로봇팔을 만들어 봤으니까 다음에는 로봇 다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로봇 머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한번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한 번을 할 때 어떤 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라 그러면 그 한 번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